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새는 또 띠지가 그건데요. 유행인데요. 제목이 이렇네요. 띠지 상설 특검 플러스 알파 나서나 검의 정치 공작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8일 윤석열 정부 당시의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 쿠데타로 규정한 뒤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비롯해서 전임 정부 기간에 이루어진 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 수사 필요성을 주장해 나섰습니다. 그리고 주말간에는 법사위에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해서 청문회가 있었죠. 청문회에서는 사건 당시 압수물 접수 담당이었던 남부지검 수사관들이랑 검사들이 출석했는데요. 재밌었던 건 김정민 그 수사관이셨나요? 관봉권 띠지를 왜 폐기했냐?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 하고 답하더니 메모에는 다 폐기해 비옵시옵더라 이렇게 썼더라고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던데 이 뉴스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평론가님? 일단 이게 띠지 하나가 없어졌다는 그게 이제 그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예. 민주당에서 볼 때는 이게 검찰이 조직적으로 그 은폐를 했다는 데 맞춰서 그래서 이것은 정치 검찰이고 그렇죠. 정치 검찰이 그러니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그거죠. 건진법사 집에서 간봉권, 한국은행 간봉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게 검찰에서 남부지검에서 보관하던 중에 띠지가 분실을 했다. 뭐 띠지가 없어져 버렸다. 간봉권 띠지가. 그래서 수사관 이야기는 자기들이 가는 대로 이렇게 이제 돈 같은 것을 점검물로 목록을 보관을 할 때 띠지 같은 건 다 떼서 버려. 비옵시였더라.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한 거예요. 관행이다. 네, 관행이다. 우리 관행이야. 네. 그것도 모르냐. 모르고 떠드냐. 이건데 이제 민주당 사람들은 아니 그게 아니고 간봉권 같은 거는 우리가 보기도 어려운 건데 그 한국은행 띠지가 있으면 그게 분명히 증거가 될 텐데 그치. 그걸 왜 떼서 버리느냐. 이거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수사관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위에 검사들하고 뭐 저기 검찰의 높은 사람이 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 띠지 실종 사건이 아니고 검찰이 조직적 증거 은폐 사건으로 이제 민주당은 몰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쪽인지는 몰라요. 지금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런데 저는 이것도 뭐 당연히 띠지가 그러니까 어떤 그 증거 압수물에 대해서 중요한 압수물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뭐 훼손 비슷하게 있었다면은 그게 정말 간행처럼 그 전에 다른 돈 같은 거 뭐 기업에서 압수수색을 했던 그 돈 같은 것도 띠지를 다 떼서 버렸는지 이것만 버렸는지 그걸 이제 저거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야말로 관행의 여부에 대한 팩트 체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정말 실제로 그렇게 버려왔는지. 아니면은 이게 의도적으로 누가 버리라고 해서 떼서 버렸는지. 그렇죠. 간봉권이 있으면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걸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김정숙 그 여사도 그런 거 의혹이 있었지만은 그게 특활비와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저는 그것을 분명히 그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 점 하나 하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나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 띠지 사건은 이 검찰에 맡기지 말고 특검을 따로 만들어서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상설 특검을 하든지 새로운 특검을 만들든지. 그럼 여기서 뭐가 부딪히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특검 활동하고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특검은 국회가 임명하는 거다. 사실은 국회가 임명한 게 아니고 국회가 추천한 것도 아니죠. 국민의힘이 빠졌으니까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추천을 한 것을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임명을 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국회가 임명해서 주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의 네, 그런 식으로 예. 이야기를 했고 그 전에 또 어쨌든 그 국무회의에서도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특검이 정치보복 아니냐고 했을 때 특검은 나하고 상관없다. 특검은 민주당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빠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띠지 사건에 대해서 직접 개입을 한 거예요. 검찰에서 하지 말고 특검에서 해라. 그러면 이것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그 상황도 저희들은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저도 그 국회 청문회를 보면은 예. 저기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검사는 띠지하고 그 관봉권 그 포장지를 잘 보관하라 그랬는데 지시를 했다. 수사관이 그런 지시 버렸다. 들은 게 없다라고 하고. 그런데 실제 청문회에서 수사관은 그런 지시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게 예. 보면은 예. 수사관은 일종의 돈 세는 기계 역할이라고 자기 주장은 이런 걸 보관하고 뭘 하고 하는 거는 그러면 검사가 제대로 지침을 주든지 그렇죠. 아니면 자기들이 하는 거지 내가 수사할 때는 이런 것들까지 그럼 뭐 기능직이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지.
이랬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까지 수사관들의 말단의 잘못 실수로 전부 몰아갔던 정황이 폭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추가 조사가 필요하구나 이런 어떤 당위성이 하나가 나온 것이고요. 그것도 공감하셨습니다 방금. 예, 당위성이 하나가 나온 거고. 네. 그다음에 남부지검 아닙니까? 예. 여기가 그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관련 수사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 전문. 예. 예. 또 여기가 또 아주 요직들이 많이 가는 어떤 직업인데 예. 이거를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특검에 대해서 나도 뭐 대통령이 굳이 상설특검 얘기를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에요. 대통령이 너무 많은 걸 이렇게 참견하는 것도 그 뭐 좋은 모습이는 아니라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죠. 이 사건이 무슨 검찰의 자체 해명만 듣고 있다가 막상 청문회 한 번만 해봐도 저렇게 말이 다른데 아하. 저렇게 말이 다른데 언제까지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놔야 되나 그냥 갈 수는 없다. 답답한 정도의 노릇이라는 판단이. 것은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DG가 요새 그렇게 시끄럽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건 이제 남부 좀 몰랐습니다. 남부지검이 약간 민주당 전담 곳이라는 것은 어쨌든 남부지검은 그 서울 여의도 예. 정치권하고 검역권을 담당을 하니까 그렇죠. 예, 정치 사건을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정치 공작에 대한 얘기를 또 한준호 의원께서는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 KH그룹 조경식 부회장 증언에 의해서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실상이 밝혀졌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5일이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조 부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압박해서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그 결과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됐다 이렇게 폭로했는데요. 요 부분도 굉장히 뭐랄까 의미심장한 멘트인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탕입니다. 재탕. 재탕. 예, 재탕은 거예요. 예, 새로울 게 아니다. 예, 이게 예. 원래 네. 그때 뭐 그 검찰청에서 이화영 그 불러다가 네. 뭐 연어회 사주고 그 안에서 술 먹고 그 얘기. 그래가지고 진술을 해요를 했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화영 그 부지사도 그때 국회 청문회 혼자 나와서 혼자서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 변론을 셀프 변론을 막 했잖아요. 그랬었죠. 민주당이 판을 깔아줘가지고 네. 그 핵심이 뭐냐면은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이 대북 송금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했다. 북한 방북 비용으로 보고를 했다고 검찰에 2번 진술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배우자가 그때 법정에서 막 그 소란을 피웠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내가 검찰이 해요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진술한 거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검찰이 해요를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는 그 검찰청에 불러다가 뭐 연어 사주고 초밥 사주고 뭐 이렇게 술도 마시고 뭐 했다. 근데 그때 그 서울구치소 쪽에서 법무부 쪽에서 입장을 냈어요. 네. 출정 기록하고 30몇 명의 교도관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교도관들이 그 출정을 하면은 검찰청에 가면은 24시간 그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했고 네. 그다음에 이하영 씨가 7년 8개월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그 재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네. 해유가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게 다시 이화영 씨에 대해서 지금 목적이 뭐냐면 재심이 목적이거든요. 예.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사면을 못 시켜요. 왜냐하면은 확정 판결 받은 거 외에 또 재판이 진행되는 게 따로 하나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재심을 목적으로 하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이 해유가 있었다. 그것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야지 재심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걸 하기 위해서 KH그룹 조경식 부회장을 불러서 똑같은 주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KH그룹에서는 조경식 부회장은 우리 회사에 입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예. 우리가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KH그룹이 그때 그 배상윤 회장이 그때 SBS와 인터뷰를 해서 네. 8월 달에 자기가 지금 3년 동안 해외 도피 중인데 8월 달에 귀국을 하겠다. 그리고 대북 송금은 그 이재명 지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귀국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귀국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과연 진실이 뭐냐 그런 문제하고 또 연결돼서 그리고 또 그때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이 주가 보양용이지 이게 무슨 방북 비용이 아니다. 또 이런 주장을 했지만은 네. 그것도 그 주장도 그 전에 다 나왔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다 재탕된 건데 그것도 그때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지금 다시 꺼내고 있는 것은 이것을 이슈화시켜서 재심으로 가려고 하는 걸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재탕이다 말씀 주시면서 김화영 부지사도 예전에 한번 이화영. 그렇게 예. 김화영. 네.
이화영.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재심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어떤 그런 수순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제가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건은 예. 공작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예. 이번에 그 조경식 전 부회장의 증언도 있었습니다만 예. 그 전에 그 저기 쌍방울 이 대북 송금에 대해 가지고 받았다는 북한 측 인사가 실제로 싱가포르에 왔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이 검찰 공소장에서 있었던 부분도 이게 거의 밝혀진 것이라고 봐야 되겠고 이게 대북 송금 사건으로 몰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수를 많이 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저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국민적인 의혹과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뭐 약간의 증언이 바뀐다? 좀 그건 의미 있다고 봤는데 그 당시에는 누구의 검찰이냐 이거죠.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또 쌍방울 김성태 회장도 해외 도피 중일 때 이재명 대표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랬다 국내 귀국에 검찰만 들어가면은 이상하게 뭘 설술 분단 말이야. 예. 그것도 연어회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고. 그런데 또 쌍방울 김성태 회장 딸 증언도 있어요. 그 딸한테 또 봐준 편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전체가 아주 오물통이다 이거는. 네. 이런 부분에서 근데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검찰망 들어가면은 이렇게 뭐가 좀 뭐 그런다는 게 도대체 그 블랙박스 같은 그 안에 뭔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면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진실이 있는데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진술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피고인들을 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일단은 예.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 대한 회유가 핵심이죠. 이게 원래 주가 조작 사건인데 네네. 이걸 대북 송금으로 하면서 그 주가 조작 혐의의 많은 부분을 탈색을 해버리면 그런 거래가 일단은 형량이 대폭 낮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 법원이나 검찰이 안 짚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북한의 현금은 국제 제재 조항 때문에 못 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국제 제재 망을 뚫었을까? 난 이 부분을 왜 얘기를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안 풀린다. 안 풀려요. 그 환치기 이야기가 나왔죠. 환치기를 해서 환치기. 돈을 뭐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싱가포르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거기 싱가포르에 안 왔다. 이 누구냐면 리호남이라고 리호남이라고 북한 공작원입니다. 북한 공작원인데 이 리호남 씨가 여권을 한 7개, 8개를 가지고 다녀요. 북한 공작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싱가포르에 가서 돈을 받았을 때 리호남 이름으로 안 갔을 거라는 이야기죠. 다른 중국 여권 같은 걸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저 김성태 씨하고 그 방용철 부회장은 그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호텔에 방용철 씨가 그 리호남을 안내를 해서 뭐 호텔 방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김성태가 돈을 줬다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다퉈봐야 되는 그 부분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검찰청에 들어가면 왜 사람이 지수를 바뀌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태 씨는 해명을 나름대로 한 게 있어요. 그 해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성태 씨는 자기가 그 해외 도피 중일 때는 계속 그 대북 송금을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이야기를 했다가 들어와서는 방북 비용이라고 진술을 바꿨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거기서 이제 회유당한 게 아니냐고 하는데 김성태 씨 이야기는 본인 이야기는 이겁니다. 자기가 들어와서 검찰에 들어가 보니까 검찰이 너무 많은 증거를 확보를 하고 있더라. 제가 대북 송금을 했다는 거, 어떤 뭐 안보수씨 그 이야기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고,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받은 영수증까지도 제시를 하더라. 하고 있더라. 네,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그렇죠. 김성태 회장의 말은 그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해유가 있었는지는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결국에는 이게 진실을 이제 검찰과 저희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내용인데 이제 다음 뉴스랑 또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 보자면 이제 검찰청이 또 폐지가 됩니다. 기재부는 또 분리가 되고요.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확정이 됐는데. 검찰청이 폐지되는 대신 공소청이랑 중수청을 신설해서 검찰의 이제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하는데요. 이런 다 이제 배경에는 아까 그 검찰 권력에 대한 어떤 거의 들어가기만 하면 회유당하는 듯한 그런 어떤 정황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어서 검찰의 이제 힘을 빼기 위한 조치들인데
일단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 뉴스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예, 뭐 사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이게 1년의 유예 기간을 또 뒀고, 예. 그다음에 당정 간의 묘한 갈등의 양상이 지금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방향은 큰 틀에서 잡아졌다 하더라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1년이라는 어떤 여지를 둔 것에서는 수없이 많은 변수가 숨어 있는 것 같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조금 실감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당초 이 문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 뭐 여러 가지 형식 논리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독점하는 권력의 핵을 깨서 네. 이걸 사실상 검찰 권력을 해체하자는데 이 초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겉은 말은 선명해 보이지만은 중간에 회색지대가 생긴 것이죠. 어떤 거죠? 예컨대 보안 수사권 이런 것들은 그렇죠. 예. 이거는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남겨놓는. 예,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어떤 중수청을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느냐 행안부 장관 산하에. 네. 그러면 이것도 또 제가 보기에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네. 이런 식의 무수한 회색지대들이 형성이 됐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행안부로 갔을 때는 거기에서 이제 경찰에 대한 통제라는 새로운 문제가 또 대두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몇 가지 허들을 넘어야 되는 차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검찰총장 직무대행하고 검찰 동호회 회장이 이건 검찰도 분명히 반성할 점이 있다고 하면서 전략적 후퇴를 하는 걸 인상적으로 봤는데 예. 저런 어떤 최근에 검찰과 검찰 동호회 이런 어떤 태도를 봤을 때 이제 몇십 년 만에 검찰 개혁의 국민적 합의의 기반은 마련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이제 절체절명의 호기는 사실상 온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검찰도 일부는 수용하는 거 아니냐가? 네. 이런 어떤 부분에서 좀 희망을 갖게 되는. 알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힘빼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밑그림이 이제 그려졌다. 다만 1년이라는 유예 기간에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변수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걸 걱정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검찰 공중 분해냐, 아니면은 정말 그 우리나라 그 검찰이 지금까지 70몇 년 동안 해온 게 잘못되고 우리 민생 그 수사에 차질이 빚었기 때문에 해제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지금 검찰에서 특수부가 하는 역할을 뭐 한 1~2%밖에 안 된다고 해요. 전체 그 사건 중에서 특수부가 이제 정치 수사를 하니까. 그렇구나. 나머지는 거의 다 뭐 민생 수사인데. 예. 그러니까 그런 말까지 뭐 나오죠. 국민의힘에서 제가 들은 말 중에는 아니 학교에서 일진이 날뛴다고 학교 자체를 없애버리느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맞아. 이것이 뭐 빈대 잡다고 초가상만 태우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뭐 이런 식의 말인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현실이 됐는데 지금 노만석 대검차장, 그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죠. 했던 말이 이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검찰이 잘못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개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름이 바뀐다.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공중분해죠. 그런데 어쨌든 검찰이 잘못한 부분이 많아서 일장을 수용을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예. 그럼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이제 구체화 될 것이냐. 물론 지금 뭐 중수청하고 공소청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 앞으로 그 역할 같은 것을 더 세밀하게 1년 동안 다듬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노만석 청장이.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게 아니고 민주당 눈높이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정권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앞으로 일단은 받아들이지만은 1년 사이에 이거에 국민 눈높이가 아니고 정말 정권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개편 방안을 잡아 나간다면은 좀 반발이 상당한 여론의 반발로 저는 있을 걸로 봅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민생 범죄를 수사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지 않는 선에서 정말 검찰에 대한 어떤 개혁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